이게 사람이라는 게 가끔씩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냥 실수할 수 있어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크게 고민 안 해도 된다를 얘기하고 싶어요. 아이한테 좀 위로가 되시려고. 그럼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뭐도 할 수 있는데. 다음에 오중에 아저씨도 어디서 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현무 씨 나이 때네요, 전현무 씨. 예, 제가 오줌 싼 거잖아요. 그런까지 와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 권호중 아저씨가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정말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엄마한테 깨워주세요라고 하던가 니콜라이 얘기처럼 엄마 유전이래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볼까요? 안녕하세요. 공부보다는 연애에 소질이 있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네. 외모는 엑소급입니다. 현재 저에게는 어쩌다 보니 사귀게 된 여친이 5명이 있는데요. 먼저 석 달 전 같은 반 친구가 저에게 고백을 해서 사귀었습니다. 한 달 뒤에 우연히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누나에 빠져서 또 고백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엔 같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가 놀다 또 마음이 흔들려서 사귀자고 했고 이들 3명 외에도 교회와 게임을 통해 만난 여자친구 2명 깨떡으로 썸을 타고 있습니다. 친구 중에는 여친이 7명이나 있는 친구도 있어 저는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이름 부를 때 자꾸 헷갈려 점점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문제는 제 진심이 누구에게 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원래 제 나이는 다 이런 건가요?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5명의 여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 때랑은 다르대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렇게 가벼운 만남? 네.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대요. 개념이 달라요. 그 아이는 일단 하면 한 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이대로 잘하면 네. 자, 누가 때려야 되나요?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여자친구가 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도를 받아야만 나중에 크면 가사노바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그렇죠. 이 나이에 연애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 연애의 나라 이탈리아. 쌤이 역시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절대 문제 없다고 봐요. 저는 사실 25살 때까지 거의 맨날 사랑에 빠져도 괜찮다고 보는데 한 가지만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있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좀 상처 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상처를 안 주죠? 근데 왜냐면 어차피 순수한 사랑이잖아요. 걸리지 말란 얘기인가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어차피 사귀다가 뭐 병지 보내고 얘를 낙초한다 그리고 다시 뭐 다른 여자 만나 그거는 괜찮아요. 권호중 씨가 좀 얼마나 썼어요?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워낙에 뭐 다양한 연애 경험이 있으시고 권호중 아버지께서. 저는 뭐 이렇게 썸 타고 사귀는 거 아이들이 괜찮습니다. 근데 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초등학교 성문제도 지금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사회적으로. 모든 문제가 되게 무거우시네요. 현실을 들여다보면 저는 애를 키우니까 문제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됩니다. 조심해야죠. 과연 얘들이 정말 친구처럼 사귀는지 어떤 성적으로 관심이 가는지를 부모가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처럼 23~4살까지 뭐 여자를 많이 사귀는 거는 저는 뭐 능력의 차이가 아닌가.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네. 정말 거침없으셨죠? 예, 제가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전현무 씨 거침없는 걸로 좀 들고 제 롤모델이시거든요. 당연히 결혼을 빨리 하신 좀 게 더. 사랑의 아내를. 롤모델이면 올해 지금 오줌 한번 싸시겠는데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인증샷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고민 사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초등학교 짱인 6학년입니다. 요즘 절 괴롭게 하는 건 자꾸만 떠오르는 그 한 장면입니다. 최근 부모님께 생일 선물로 받은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을 하다가 19금 사이트를 알게 됐는데 그 후엔 계속 그런 장면이 떠올라 자꾸 부모님 몰래 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고 괜히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는 시간만 기다리게 됩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집에 계신데도 혼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만지다가 스마트폰을 만진 거죠. 네, 다행이죠. 혼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만지다가 엄마가 화장실에서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문을 두드린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19금 사이트에 빠져있는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이거 고민이다. 이게 우리랑 너무 다른 게 세대가 다르잖아요. 저는 첫 번째 스마트폰 가질 때 한국 올 때였는데 그렇게 막 어디 가도 막 켜봐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으니까. 타일은 언제 처음 봤죠? 네? 와, 생각만 해도 좋아. 아니 그냥 웃기는 게 우리 세대는 모델이 거니까 그냥 그런. 되게 천천히 사진이 아, 맞아. 한주 씨가 왜?
아빠한테 한번 몰래 아빠 나 요즘 이거 봤는데 그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저 만약에 저희 아들이었으면 가끔 봐도 되는데 그거는 근데 현실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 그거 현실이랑 다르고 오히려 여자친구랑 뭐 커피 한잔하거나 뭐 사람 편지 보내주거나 이런 현실 접근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부모님 아니더라도 이제 형 있으면 그 형한테 얘기를 했어. 형은 더 오래 봐. 근데 이제 근데 저는 한 영상을 봤는데 유튜브에서 거의 부모님들이 자기 애기들한테 그런 거 실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하는지 어떤 애기들이 이제 부끄러워서 이렇게 했고 어떤 애들은 벌써 아는 거예요. 다 정확하게 막 나는 그거 친구들이랑 자주 보고 막 그래서 부모님들이 반드시 이렇게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애기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런 19금의 통제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쉬쉬하니까 애들도 성이란 거는 되게 몰래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몰래 보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네. 너무 탐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적당히 보고 좀 끝내야 되는데 몇 시간씩 보고 눈 빨개져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정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좋은 크레스 티슈를 갖다 주라고. 얘한테. 좋은 티슈를 주는 아빠가 되라고. 야, 뭐 안 좋은 두루마리 씻지 말고 좋은 거 써. 이게 정말로 애한테 좋은 방법이 좋은 거를 주는 건 좋은데 이제 너무 몇 시간씩 보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럼 통제해야죠. 그건 통제한다. 조금만 봐라. 제가 처음에 이런 영상을 접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되게 늦게 봤네. 되게 늦게 봤어요. 영상을 본 거예요. 아니 이 형 때는 막 VHS 맞아. 근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친구가 캠코더를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봤어요. 봤는데 캘리포니아산 그 영상, LA 이 뷰 파인더로 이 상태로 3시간 있었어요. 깎고 가면서 지나가서 누가 내 발을 밟고 지나가더라고. 내가 이러고 VR의 시초네. VR. 이때 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팬더처럼 이렇게 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줄이게 돼요. 내가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니까 볼 거 막 1시간 볼 거 뭐 30분 줄이게 되고 돌려서 중요한 부분만 보게 되고 알아서 하게 돼. 계속 3시간씩 안 봐요. 경험상 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네, 저도. 이제 그리고 얘가 이게 현실과 이게 다르다는 걸 깨닫고 이런 건 또 다른 가정교육과 교육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자기가 인지할 수 있게 클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래요. 사연 또 볼게요. 초등학교 남학생입니다. 6학년. 제가 요새 많이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엄마에게 물어보니 공부를 하는 이유가 미래 사회에 나가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라고 하시는데요. 중딩 3년, 고딩 3년, 대학 4년까지 합하면 앞으로 10년을 더 공부해야 되고 혹시 제가 대학원이나 유학까지 가게 되면 정작 사회에 나가는 건 진짜 늙고 난 후일 텐데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공부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잘 이해가 안 되니 초딩 수준에 맞게 대답해 주세요. 아저씨들이 토론하는 동안 한 게임만 뛰고 올게요. 저 한 얘기 할게요. 네. 전 지금 박사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공부하기 싫어요, 사실. 22살인데 아직도 공부하고 있잖아요. 싫어하면서 하고 있어요. 공부하기 싫지. 네, 저는 그 마음을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공부 너무 재밌어 이 지식의 바다 막 이런 적은 없어요. 없어. 재미없어. 타일러 그랬나요? 지금도 타일러가 한마디 해준다면 아이에게. 되게 그냥 간단하게 아이한테 너 뭐 좋아하는 게 뭐니? 그래서 나 초코파이 좋아한다. 오케이. 그러면 평생 초코파이를 많이 사고 많이 먹고 싶으면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사주는 초코파이 말고 너가 평생 먹을 수 있는 초코파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미국 부모님 같아. 그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하는 사회는 이 아이는 싫어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회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근데 사회에서 싫어하는 거 있으면 공부해야 사회를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알아듣기 너무 얘기를 하면 아니, 그 아이는 뭐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공부해야 한다. 그렇게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지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좋은 게 있어요, 하나. 저는 그때 컴퓨터 되게 좋아했어요. 그럼 너는 수학이랑 물리 잘해야 돼. 저는 되게 싫어했던 과목들이었는데 그거 그렇게 선생님이 찍어서 제가 고등학교까지 그쪽으로 계속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부모랑 똑같은 역할이잖아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뭔가 해야 돼요, 선생님.
공부를 누구나 다 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애한테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다. 본인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2인데 초등학교 때 지금까지 전교 꼴찌예요. 지금도요? 네, 노프라브입니다. 대신 우리 애가 1등하고 있는 건 뭐냐면 봉사활동 시간. 네, 거의 500시간을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걔는 꾸준히 저랑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끔 이제 기름 들어가면 애가 이제 기름 넣는 거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럼 혁준아, 너 그 주유소에서 일할래? 걔가 원한다면 저 그거 시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한테 굳이 너가 꼭 공부해. 지금 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대신 네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내가 뭘 원하는지를 끝까지 모르고 부모님이 다 이렇게 오냐오냐 해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어떡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부모들이 이제 자식들을 키우죠. 얘가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이끌어줘야 돼. 그렇죠. 그게 아이들을 죽게 합니다. 그냥 믿어야죠. 그냥 믿는다. 자식을 믿어야죠. 얘가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건 뭐가 되든 그건 얘가 선택한 길이야. 네. 부모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얘가 선택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지. 부모 생각대로 야 요건 좋은 직업이니까 네가 이 정도 공부해야 돼.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이제 뭐 앞으로 내 아이는 이런 환경에서 좀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제도가 좀 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저는 하나 상정하고 싶은 거는 법안으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부모, 자식이 야외 활동하기. 무조건. 네. 법으로. 되게 단순한 논리거든요. 자, 아이를 100억이랑 바꿀 거예요? 1000억이랑 바꿀 거예요? 안 바꿉니다. 근데 평생 모아도 10억을 못 모으는데 그걸 벌려고 그렇게 애들 패기치고 일을 해요. 100억짜리, 1000억짜리 아이는 집에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벌려고 하지 말고 이 아이에 대해서 더 같이 보내는 게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아는 분이 별로 없는 거죠. 박수 안 치고 뭐합니까? 진짜 멋있는데 오늘 권호중 씨 춤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힘들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자, 이제 마지막 표결을 해보겠습니다. 제87회 비정상회담 청년의 안건 아이를 외국에 가서 키우고 싶은 나 비정상인가요? 비정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표결을 해보겠습니다. 제87회 비정상회담 청년의 안건 아이를 외국에 가서 키우고 싶은 나 비정상인가요? 비정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비정상. 5명이 비정상이었는데요. 많이 바뀌었어요. 한 명. 4명. 네, 이번 안건은 정상입니다. 네. 자, 가브리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게 했어요. 한국에 계속 있는 거죠? 네, 그러려고 계속 그냥 한국에 살면서 네, 결혼 같이 하고 같이 하리 열심히 일하고. 여자친구 있나요, 지금? 네, 있어요. 사귄 지 4년 됐는데 한국에 있네요. 한국에서도 결혼하셔서 또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권호중 씨 오늘 화려했습니다. 네, 오늘 화려하기 19금 토크할 때보다 더 빛이 났던 순간. 더 무거운 얘기들이 많은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정말 한 번 더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정말. 웬만한 전문가보다도. 다음에 정말로 우리 어른들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로 솔직한 어른들의 얘기. 알겠습니다. 오늘 권호 씨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정상이 되는 그날까지. 정상인 듯 정상 아닌 정상 같은 너. 알겠습니다.